안녕하십니까. 최정인 원장입니다. 6장 근궤적 하겠습니다. 근궤적에서 근이란 뭘까요? 근이란 것은 특성 방정식의 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특성 방정식의 근이 어떤 의미냐면은 앞에서 계속 했죠. 특성 방정식, 얘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였다면은 안정과 불안정을 판단해 준다는 겁니다. 안정과 불안정을 판단해 주는데 얘가 어떻게? 특성 방정식의 근이 왼쪽에 있으면 안정, 오른쪽에 있으면 불안정이라는 거예요. 불안정.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 보세요. 뭐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는 0이다 라고 했을 때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에 있는 이 상수값 있죠. 상수값. 이 상수값이 보세요. 얘도 상수값도 0에서 뭐 무한대까지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상수값을요. 그러면 이 상수값이 변함에 따라서 근도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해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변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 얘기하는 근궤적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보세요. 여기 마지막에 이런 상수값 있죠. 요놈은 뭐 K값이라고 해요. K 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 근도 변하는데, 근도 변하는데 우리가 벡터 궤적처럼 근도 어떻게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혹은 이렇게 혹은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변할 거란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K값이 어디까지 변하면은 왼쪽에 있고 왼쪽 평면에 있고 어떤 값을 넘으면 오른쪽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러한 K값을 갖고 근이 그리는 궤적을 통해서 어디까지가 안정이고 어디까지가 불안정이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이 근궤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 중에서 이 K, 요 상수 요 놈을 K값으로 두는 거예요. K값이 변함에 따라서 근이 변하는데 근이 변함에 따라서 왼쪽에 좌반 평면에 존재하느냐 우반 평면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안정과 불안정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근궤적이에요. 보세요. S평면상에서 게르프 전달함수 GS/HS요. 우리가 특성 방정식은 게르프 전달함수에서 1만 더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특성 방정식 전체를 따지지 않고 게르프 전달함수만 따져서 많이 계산하는 겁니다. 게르프 전달함수 이득상수 K를 0에서 무한대까지 변화시킬 때 특성 방정식의 근이 그리는 궤적입니다. 궤적인데 이것으로 안정도를 판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성 방정식은 1 플러스 GS/HS는 0이라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앞에서도 그랬지만은 중요한 건 게르프 전달함수 GS/HS입니다. 1만 더하면 특성 방정식이기 때문에 한번 봅니다. 지금 하는 요것 있죠.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장 공부하면서 지금 예제에 나오는 이놈으로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게르프 전달함수 GS/HS가 S 플러스 2분의 K랍니다. K 때 이득상수 K의 변화에 따른 개의 특성근이 어떻게 변하는가 합니다. 보세요. 일단 게르프 전달함수가 이렇다 그러면 특성 방정식 1 플러스 GS/HS는 어떻게 된다? 뭐라고 했어요? 저번 시간 문제 나왔죠? 분모 더하기 분자 S 플러스 2 더하기 분자가 0인 것이 특성 방정식입니다. 게르프 전달함수에서. 그럼 얼마요? S제곱 플러스 2S S 플러스 K는 0이 된다. 특성 방정식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2차까지는 앞에서 했던 루스표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없죠. 2차까지는 뭐다? 인수분해가 되거나 혹은 근의 공식으로 하면 되는데 K값이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못하죠. K값이 뭐라고 인수분해요? 못하죠. 근의 공식으로 풀어봅니다. 보세요. 근의 공식 뭐요? 근의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봅니다. 2 곱하기 요게 1, 요게 2, 요게 A, B, C라고 합니다. A, B, C 2A분의 2 곱하기 1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의 제곱 뭐요? 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1 곱하기 c는 k죠. k 얼마요?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4 마이너스 4k죠. 4 마이너스 4k. 예. 그럼 얘를 보면 보세요. 이 하나 약분되지 얼마?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4 밖에 나오면 2가 됩니다. 4 밖에 나오면 2가 되고 2 약분되니까 1이고요. 1이고 루트에 1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요 놈의 근은 뭐냐?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1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봅니다. 그러면 다시 GH, GS, HS가 S가 S 플러스 2분의 K일 때 근은 얼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1 마이너스 K가 된다. 이거예요, 이거. 근은요. 근데 이거 하나만 더 보시면 요거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GS, HS가 이럴 때 0점이 있고 극점이 있죠. 이번 점에서는 0점과 극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세요. 극점은 뭐냐? 극점은 어디다? 극점 분모가 0 되는 거죠. 0과 마이너스 2입니다. 맞죠? 0점은 어디예요? 0점은 없죠. 없는데 우리가 저번에 문제 한번 나왔습니다. 0점은 전 이 자체가 0이 되는 거였어요. 0이요. 그래서 여기 자체는 0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분자가 0이 되는 S는 없지만은 이 자체가 0이 되는 건 뭐가 있어요? 뭐가 있다? S가 무한대가 되면은 무한대분의 K 값은 0이죠. 그래서 0점을 무한대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0점 자체가 개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0점의 개수가 몇 개냐고 하면 없어요. 없습니다. 0점이 그 개수는 없지만은 이 무한대란 점은 0점에 포함되는 거예요. 네. 왜? 전체가 0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봅니다. 첫 번째, 맞아요. 첫 번째. K가 0이면 어떻게 돼요? 근은 어떻게, 근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이너스 1, 근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K가 0이니까 0 대입하면 얼마? 1이 됩니다. 그럼 얼마요? 요거 하면 뭐 안 되면 계산을 두드려 보세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하면 얼마? 0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가요. 두 번째 K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어쨌든 간에 요 놈은 허수는 아니죠. 루트 안이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겁니다. 루트 안이 플러스예요. 따라서 뭐냐면 얘는 루트 얼마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서로 다른 음의 실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 한해서 이렇게 되는 거. 이 문제 한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뭐 지타는 0일 때 지타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그거 아니에요. 근의 궤적에서 이 문제 한해서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K가 1이면 어떻게 해요? K가 1이면 루트 1 마이너스 1하면 0이죠.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 얘는 마이너스 1의 중근입니다. 마이너스 1의 중근. 즉 뭐다?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0이니까 둘 다 근이 두 개인데 둘 다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네 번째 K가 1보다 크면은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2다. 그럼 얼마요? 루트의 마이너스 1은 허근이 되죠. 맞죠?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J 얼마 이렇게 돼요. 뭐? 공액 복소근이 돼요. 우리가 그럼 보세요. 지금 근궤적이라 했습니다. 근궤적이라 하면은 얘는 그림이에요. 그림. 한번 볼게요. 요 결과를 갖고 한번 그림을 그려봅니다. 보세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요. 보세요. 잘 봅니다. K가 0일 때는 0과
이렇게 마이너스 2였어요. 0과 마이너스 2였어요. 그런데 K가 0에서 1까지일 때는 서로 다른 음의 실근에다가 K가 1이면은 마이너스 1의 중근이 됐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0이다, 1이다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0일 때는 여기가 1일 때는 여기인데 0에서 1까지 서로 다른 음의 실근일 경우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어떻게? 얘는 이렇게 0에서 이렇게 근이 가고요. 0이 마이너스 2에서 여기 이렇게 근이 갑니다. 그 다음에 K가 1보다 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공의 복소근인데 다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뭐? 마이너스 1 플러스 얼마 J 마이너스 1 플러스 1J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J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2J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J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J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J 뭐 플러스 3J 마이너스 3J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근이 지금 제가 그린 게 이렇게 되는 거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근이 나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얘는 모두 좌반평면이 있기 때문에 안정이 되는 거죠. 모두 좌반평면이 있기 때문에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세요? 어떤 거냐면 지금 제가 극점과 0점을 했는데 극점 0점 했죠? 시작은 어디서 하냐면 0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1에서 해서 극점에서 하는데 도착은 어디로 가느냐? 지금 이렇게 하면 무한대죠. 맞죠? 무한대. 뭐? 도착은 0점에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0점에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한 거 있죠? 요 결과를, 요 그림을 제가 지금 근궤적을 그리는 방법을 할 건데 근궤적을 그리는 방법 하면서 요 내용을 계속 떠올릴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2차죠. 지금 S 플러스 2분의 K 하면 얘는 2차인데 3차, 4차가 넘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2차만으로 풀었잖아요. 이것을 예로 들어서 뒤에 근궤적 그리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해주시고 요거 자체가 문제로 나옵니다. 문제로도. 요거 푸는 방법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번에 가시면 근궤적의 작성법이라고 있습니다. 근궤적의 작성법 볼게요. 일단 극점과 0점은 앞에서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회로 이론 10장에 2단 자막 할 때 극점 0점 했었고 그 다음에 특성 방정식 할 때 있죠. 우리가 3장에서 시간 영역 해석할 때도 특성 방정식 하면서 뒤에 극점과 0점 했었습니다. 극점과 0점은 다시 게르프 전달함수 GS, HS에서 분자가 0이 되는 것 0점, 분모가 0이 되는 것을 극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장에서는 극점과 0점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GS, HS가 S 플러스 E 플러스 J S 플러스 E 마이너스 J 분의 S제곱 S 플러스 3이다. 그럼 보세요. 일단 극점 한번 보세요. 극점 어떻게 돼요? 분모가 0이 되려면 얘가 0이 되려면 얼마가 돼요? S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맞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S 플러스 2 플러스 J니까 얘가 0이 되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J가 돼야 되고요. 얘가 0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S는 마이너스 2 플러스 J가 돼요. 마이너스 2 플러스 J 해서 3개가 됩니다. 3개요. 극점은 3개. 0점은 S제곱이죠. 근데 보세요. S 요 놈이 0이 돼야 되니까 S는 0이고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S 마이너스 3입니다. 맞죠? 개수를 물으면 몇 개냐면은 이렇게 제곱이 되어 있는 것은 2개로 치는 거예요. 세제곱이 되어 있다 그러면 3개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곱이 되어 있기 때문에 2개입니다. 얘는 0이 아니고 0, 0,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는 0, 0, 마이너스 3이요. 그래서 얘는 개수가 3개가 되는 거예요. 3개. 네, 3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극점과 0점 찾는 방법 요건데 이번 시간에 극점과 0점 많이 활용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근계적 작성하는 방법에서 두 번째, 근계적의 출발점은 K가 0일 때였습니다. 출발점은 K가 0일 때, 앞에서 했던 거 있죠. 앞 페이지를 다시 살펴보시면 K가 0일 때 출발이었고 그것이 극점이었고요. 근계적의 종착점은 뭐냐? K가 무한대일 때입니다. 무한대이기 때문에 0점이 돼요. 무한대는 0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요건 뭐 근계적의 출발점과 요거는 뭐 극점 0점을 했고요. 요때 K가 0이고 K가 무한대일 것도 앞에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근계적의 개수가 됩니다. 돼요? 근계적 개수. 얘도 많이 나오는데 얘는 보세요. 극점 내에서 출발하고 0점에 도착하니까 극점과 0점 중 많은 것의 수가 됩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위에서 했던 이 예대 문제 같은 경우는 극점이 3개고 0점이 3개입니다. 그러면 근계적이 몇 개다? 3개예요. 3개. 근계적이 3개입니다. 만약 극점이 4개고 0점이 2개다 그러면 뭐다? 근계적은 4개입니다. 많은 것의 수가 됩니다. 우리 근계적의 개수를 우리가 가지수라고도 해요. 근계적의 수, 가지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은 보세요. 혹은 뭐냐? 특성 방정식의 최고 차수. 최고 차수 뭐냐? 보세요. 만약에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다. 특성반증 이렇다 그러면 최고 차수 S제곱이죠? 2개입니다. S5제곱 플러스 2S제곱 어쩌고 했다 하면 S5제곱이니까 얼마? 근계적의 수 혹은 가지수는 5개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거. 그래서 근계적의 수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있죠? S 4제곱에 S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K입니다. 보세요. 극점은 얼마? 극점은 제곱이니까 0, S 플러스 1이 0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인데 여기 제곱이니까 개수는 총 4개예요. 4개. 0점은 없고 뭐다? 0개죠. 0개. 무한대는 빼고요. 그러면 뭐다? 총 가지수 근계적의 수는 4개가 되는 겁니다. 4개. 근계적의 수는 4개입니다. 혹은 이렇게 되는 거 보세요. 여기 S제곱이죠. S 플러스 1의 제곱하면 얘도 S제곱이죠. S제곱 하면 S의 4제곱이니까 최고 차수가 S의 4차입니다. 4차 따라서 4개가 되는 겁니다. 근계적의 개수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근계적의 대칭은 뭐냐? 우리 앞에서 그림 그렸을 때 이렇게 됐죠. 0 마이너스 2 했지만 이렇게 됐죠. 뭐냐? 이 실수축을 중심으로 대칭이라는 겁니다. 근계적은 실수축을 대칭이다 이 말이에요. 근계적의 대칭성은 실수축이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지금 여기까지 했지만은 다시 가장 중요한 극점과 0점이고요. 근계적의 출발점, 도착점, 그 다음에 근계적의 개수, 근계적의 대칭성은 실수축이다.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하나하나가 모두 시험 문제예요. 요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 이제부터 조금 더 근계적을 그리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는 겁니다. 보세요. 그 실수축 상의 근계적의 범위입니다. 실수축 상에서 허수축 말고 실수축 상에서 근계적의 범위가 극점과 0점의 총수가 홀수일 경우만입니다. 짝수가 아니고요. 홀수일 경우에만 홀수 구간에 존재한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GS, HS가 있는데 S 플러스 3이고요. S 플러스 2, S 플러스 2입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극점은 뭐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0점은 마이너스 2죠. 0점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총 3개면서
홀수가 됩니다. 맞죠? 홀수가 돼요. 그러면 근궤적인 구간은 어떻게 되냐면은 보세요. 극점은 우리가 표시 이렇게 x를 표시하죠. 이거 지금 보세요. 극점은 마이너스 1, 고 마이너스 3이에요. 0점은 동그라미 표시예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홀수 구간에만 존재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홀수 여기서 홀수 구간은 여기서 말하는 홀수 구간은 홀수 구간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근궤적은 실수축에서 실수축상이에요. 허수축이 아닌 실수축상에서 근궤적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홀수 구간이라면 여기서 1, 2, 3 1, 2, 3 이렇게 하느냐 1, 2, 3 이렇게 하느냐 했을 때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1, 2, 3 하니까 홀수 구간 또 홀수 구간 요 구간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3 혹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구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홀수 구간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근궤적의 점근선의 각도가 됩니다. 점근선의 각도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근궤적이 만약 이렇게 근궤적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을 때 점근선이라는 말은 근궤적과 거의 요 놈을 대략적으로 그릴 수 있는 거 요거 있죠. 요것이에요. 요것을. 그리고 점근선이란 것은 뭐다? 요거 각도, 요거 각도, 요거 각도. 보통 우리가 요런 게 많습니다. 세 개일 경우 근궤적이 점근선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점근선 이렇게 그려지면 실제 근궤적은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점근선의 각도는 뭐냐면 요거 각도 하나, 그 다음에 요거 각도 하나, 그 다음에 요거 각도 하나, 180도 각도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근선을 그리면 근궤적을 대략적으로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근선의 각도라는 것은 지금 보세요. 이 각도, 요 각도는 어떻게 하냐? 요 각도 이렇게 각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각도. 이렇게 각도. 이런 각도를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각도 세타는 각도를 세타라고 합니다. 보세요. P-Z. P가 뭐냐면 극점이에요. 극점 개수. Z는 뭐냐면 0점의 개수입니다. 0점의 개수. 여기서 보세요. 2K 플러스 1 파이가 되는데 K는 뭐 0, 1, 2에서 P-Z-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문제에서 예전에 풀어보겠지만 이거요. 만약에 극점 3개요. 0.1개입니다. 극점 3개 0.1개요. 그러면 세타는 어떻게 돼요? 극점 3-1이죠? 3-1분의 K 값에 0부터 대입을 하는 겁니다. 0부터 대입하는데 어디까지 대입을 한다? 어디까지 대입한다? 보세요. P-Z-1까지예요. 지금 3이고 1이고 마이너스 1하면 얼마요? 1이죠. 0부터 1까지 대입한다는 겁니다. 즉 보세요. 0을 대입하면 얼마요? 파이 하니까 얼마? 2분의 파이죠. 맞죠? 2분의 파이. 만약에 P-Z-1이 1이니까 0, 1까지만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1 대입하면 얼마요? 얼마? 3? 2분의 38. 2분의 38. 얼마? 얘는 90도, 얘는 270도입니다. 270도. 270도. 이렇게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점근선의 각도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점근선의 각도. 그 다음에 근궤적의 점근선의 교차점. 점근선의 교차점은 뭐냐? 점근선의 교차점은 뭐냐?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점근선의 각도를 구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보세요. 이 각도는 뭐 구했다 쳐요. 이 각도는 구했는데 점근선 교차하는 점 있죠. 이 지점이 얼마냐? 이 점근선과 이 점근선이 교차하는 이 점은 얼마냐 하는 겁니다. 이 점은 얼마냐? 얘는 뭐냐? 교차점 우리가 델타라고 하면 보세요. 똑같아요. P-Z 극점의 개수 마이너스 0점의 개수인데 여기에서 보세요.
점근의 교차점 이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점근선의 교차점이 얼마냐? 시그마 P 마이너스 시그마 Z요. 뭐냐? 극점 다 더하는 거에서 0점 다 더하는 것을 빼면 되는 겁니다. 극점 다 더하는 것에서 0점 다 더하는 거 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예제가 있습니다. 보세요. EX에서 게르프 전달함수 GS, HS가 S 플러스 4분의 K의 S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 플러스 3이면서 점근선을 구하라 합니다. 점근선 지금 뭐 근궤적을 구하라가 아니고 점근선을 구하라고 하면은 우리 앞에서 했던 점근선의 각도와 점근선의 교차점 이 두 개를 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봅니다. 첫 번째 각도인데 그것들을 구하려면 반드시 뭘부터 해야 된다? 극점 0점부터 해야 돼요. 극점 몇 개요? 4개인데 보세요.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4개. 0점 얼마? 마이너스 3, 1개가 되죠. 1개. 예. 그럼 보세요. 지금 일단 각도부터 하는데 각도 봐요. 일단 얘는 4개고 얘는 1개죠. 어떻게? P 마이너스 Z분의 P 마이너스 Z분의 얼마? 2K 플러스 1의 파입니다. 그럼 보세요. 4개고 1개는 K는 언제까지?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P 마이너스 Z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 K는 2까지 대입합니다. 2까지. 그럼 보세요. 지금 얼마요? P 마이너스 Z는 3이고 3분의 0 대입하면 얼마? 0 대입하면 파이죠. 8. 60도. 그 다음에 1 대입합니다. 1. 3분의 얼마? 1 대입하면 얼마? 2 플러스 1은 3이죠? 3 곱하기 파이하면 얼마? 네. 1 대입하면 2 더하기 1하면 3. 3이면 파이니까 파이. 3파이죠? 얼마? 1파이니까 18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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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를 대입합니다. 얼마요? 4 플러스 1하면 5죠. 5. 3분의 5파입니다. 5파 하면 얼마? 300도가 되죠. 300도. 300도. 300도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근궤적이 보세요. 하나 60도요. 하나 60. 예를 들어 이 점을 했을 때 60도. 그 다음에 180도. 180 이거죠. 180도, 300도. 쭉 돌아서 300도. 이렇게. 이것이 근궤적의 점근선입니다. 점근선의 각도라는 거예요. 점근선의 각도. 그 다음에 점근선의 교차점 한번 볼게요. 요거 뭐 어렵지 않죠? 대입하면 됩니다. 점근선의 교차점 델타는 P-Z분의 시그마 P- 시그마 Z예요. P 몇 개? 4개에서 1개 빼니까 3. 시그마 P 극점 다 더해 얼마요? 마이너스 7이죠. 빼기 0점 다 더해 얼마? 0점은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 하니까 얼마? 3분의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4.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가 교차점이다. 이런 거죠. 만약에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근궤적을 만약에 그려라 하고 하면은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3분의 4요. 각도 60도. 180도. 그 다음에 요거 360도니까 요거 마이너스 60도죠. 예, 요거 300도니까 요게 300도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60도입니다. 맞죠? 이렇게 돼요. 그럼 근궤적은 약 이런 식으로 근궤적이 실제 그려진다 이 말이죠. 예, 이런 거. 그래서 근궤적의 교차점과 뭐 근궤적의 각도를 통해서 그 점근선의 교차점과 각도를 통해서 점근선을 대략적으로 그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점근선의 교차점 구하는 거 있죠. 교차점은 요거 구하는 거 있죠. 요것이 가장 많이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근궤적에 더 정확하게 나오면
근궤적의 허수축과의 교차점이에요. 우리가 점근선은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점근선은 그 각도와 교차점 두 개만 하고요. 지금 나오는 건 다시 근궤적의 허수축과의 교차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렇게 근궤적 이렇게 그랬다? 허수축과의 교차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허수축과의 교차점은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일단 허수축과의 교차점 보시면 근궤적이 허수축과 교차할 때는 뭐요? 근이 허수축과 교차할 때 뭐다? 임계안정이에요. 임계안정. 임계안정 조건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임계안정 조건으로. 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임계안정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앞에서 했던, 저번 장에서 했던 루스표를 갖고 하는 겁니다. 루스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GS-HS가 S에 S 플러스 4, S 플러스 5 분의 K입니다. 여기에서 J 오메가 축과 교차하는 점은 임계안정이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특성 방정식 얼마야? 1 플러스 GS HS는 봅니다. 분모 더하기 분자죠? 얼마요? S 제곱에 S 세제곱 플러스 S 4S 9S의 제곱 플러스 5, 4, 20S 플러스 K가 0이라는 겁니다. 특성 방정식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S3, S2, S1, S0이에요. 19, 20K 1, 9, 20K예요. 봅니다. 루스표를 만들면 얘는 얼마야? 9분의 얼마? 180 마이너스 K고요. 여기는 얼마였어요? 요거 그대로 오죠? K가 됩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얘가 근궤적이 허수축과 교차하는 거라고 했을 때 일단 봅니다. K를 한번 구해봅니다. K를요. K를 한번 구해보세요. 9분의 180 마이너스 K가 0이면 9분의 180 마이너스 K가 0이면 얘가 뭐예요? 얘가 0이 되면은 루스표에서 일렬이 0이 되면 제가 임계안정이라고 했죠. 루스표 일렬이 0이 되면 임계안정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얘가 0이면 K는 얼마요? 넘어가니까 얼마? K는 180이 돼요. 180이 됩니다. 네. 180이 된다는 걸 구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180이 된다는 걸 구했다면은 요거 요 두 번째 라인 K에 180을 대입하면 S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예. K 값이 구했습니다. 그럼 K 값이 구했으면 이 K 값을 여기 넣으면 S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임계 안정이 되는 K 값을 구했으니까 그 K 값을 집어넣으면 여기에 집어넣으면 그것이 허수축과 교차하는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9S의 제곱 플러스 9S 요 그대로 가요. 9S의 제곱 플러스 K가 180이에요. 요 9S 주 요게 어떻게 돼요? 1S의 세제곱이 됩니다. 1S의 세제곱 20S죠. 요는 뭐다? 9S의 제곱 플러스 K가 되는 거죠. 요것이 180이 0이다. 9S의 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180이다. S의 제곱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0이다. S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마이너스 20이다.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J 루트 20이죠. 그래서 허수축과의 교차점을 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J 루트 20이고 그것을 계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J 4.48이 됩니다. 즉 허수축과의 교차점이 플러스 J 4.48 허수축이다. 마이너스 J 4.48 이것이 허수축과의 교차점인데 막 시험에 크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간혹 이렇게 한 번씩 나오고, 예. 그 간혹 한 번씩 나오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문제 숫자 안 바뀌고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요거고요. 만약에 찝찝하시다 하면은 푸는 방법 완벽하게 숙지를 해주시고, 야, 너무 많다! 답이라도, 예, 이렇게 외우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세요. 근궤적 그리는 방법에서 마지막으로 이탈점, 분지점이라 하는데, 이탈점, 분지점을 하는데, 이탈점, 분지점, 이탈점과 분지점이요. 얘는
중근이 되는 거, 중근이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그 특성 방정식의 근이 중근이 되는 경우인데, 우리 맨 처음에 했던 부분 있죠. 맨 처음에 했던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앞에서 S 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K. 여기에서 이 방정식, 이 특성 방정식에서 뭐 했어요,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됐었죠. 보세요. 마이너스 0이고요. 0이고,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이렇게 하는데, 이탈점, 분지점이란 말은, 근계적 이렇게 이탈한 요 점이 있죠, 요 점. 갈라지는 부분, 요 점을 얘기합니다, 요 점을요. 이 점이 어떻게 되었다? 이 점에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값이 얼마였어? 이거 마이너스 1이었죠, 맞죠?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이때 마이너스 1이 뭐였냐면은 S가 마이너스 1일 때 중근이었다는 거예요, 중근. 그래서 중근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중근을 구하고. 그래서 특성 방정식에 중근이 존재하는 S평면상의 점이었고, 그 다음에 요 놈을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탈점을, 그냥 이탈점을 해요. 뭐? DS분의 DK. K를 S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구합니다. K를 S에 대해서 미분해서 구해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K는 0입니다. 맞죠? 그럼 K는 어떻게 돼요? K는 넘어가니까 얼마? 마이너스 S제곱 마이너스 2S죠. 봅니다. 그럼 이 K를 S에 대해서 미분해요. DS분의 D 마이너스 S제곱 마이너스 2S를 하면은 마이너스 S제곱 미분하면 얼마? 마이너스 2S 얼마? 마이너스 2죠. 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요? 마이너스 2S는 마이너스 2 넘어가니까 2S는 마이너스 1. 말씀드렸죠? 이탈점 혹은 분지점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탈점, 분지점, 요점의 추세가, 요즘 출제위원이 이탈점, 분지점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이탈점, 분지점 문제가 최근에 2015년 이후로 2016년 이런 식으로 계속 출제가 많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이탈점, 분지점도 K를 구한 다음에 K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K를 S에 대해서 미분해서 구한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고요. 지금까지 근계적 했는데 근계적의 개념도 그렇고요. 근계적을 그리는 방법 혹은 근계적의 점근선 그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하면은 하나의 근계적을 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안정도를 판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잘 정리하셔서 시험에 문제 많이 나와요.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